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이번 영상은 과연 달러 투자만이 전부일까? 달러 흐름을 통해 살펴본 원달러 환율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3월 19일 밤 10시 한미 통화 수합이 발표됐습니다. 이 뉴스로 인해서 한때 달러당 1290원까지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은 1250 아래로 떨어지는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한미 통화 수합 규모는 600억 달러라고 했고 기간은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6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규모길래 이런 식으로 원달러 환율이 바로 안정화됐을까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통화 수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화 수합이란 두 나라의 중앙은행이 서로의 화폐를 수합하는 겁니다. 즉, 바꾸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에게 원화를 제공하고 미국 연준은 한국은행에게 달러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원화를 받아봤자 큰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좀 다르죠. 지금 시장에 기축통화인 달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달러를 인출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고 한국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달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달러의 추가적인 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달러를 찍어내서 일정한 금리를 받고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일종의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뚫은 셈입니다. 좀 전에 어느 정도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뚫었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600억 달러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를 넘었다. 그런데 600억 달러라?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팩트를 조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매월 초 발표됩니다. 2월 초 발표된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4,090억 달러로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엄청나죠? 적은 수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기사 하나와 나무위키에서 검색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외환 자산 구성을 보면 국채 36%, 정부기관채 21%, 회사채 14%, MBS 13%, 주식 7.7%다. 그리고 나무위키 자료는 외국 채권 92%, 여긴 아마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겠죠. 미국 달러 현금 5.3%, 금 1.2%, SDR 0.8%, IMF 보유 포지션 0.7%라고 했습니다.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에서 현금은 고작 5%라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 채권의 92%가 묶여 있습니다. 즉 4천억 달러에서 3,600억 달러가 채권에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채권은 바로바로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나요? 현금화 시키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들어본 적 있나요? 최근에 달러가 귀해지면서 주식을 팔아서 달러를 마련하고 금을 팔아서 달러를 마련하고 안전자산인 채권조차 팔아서 달러를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니고 있는 외국 채권은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채권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나 매도를 했다 해도 한국은행이 과거에 샀었던 그 가격에 팔지 못하고 조금 손해를 보고 팔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이 채권을 건드리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외환 보유고를 좀 더 확보하고 싶을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부동산, 채권, 땅, 주식, 보험, 현금 이런 식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채, 회사채, 정부기관채, 금, MBS, 현금 등 이런 식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에서 달러가 부족하게 되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현금화 시키기 편한 순서대로 자산을 팔고 현금화를 시킬 거라 봅니다. 금, MBS, 회사채, 정부기관채 이런 거를 팔고 마지막에는 결국 국채까지 팔게 될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만약 한국에서 달러가 거덜나게 되면은 한국은 결국 미국 국채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국채를 팔게 되면은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이는 국채 금리 상승을 불러옵니다. 즉, 달러 가치 상승과 연결이 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은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보겠습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질수록 국채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사람들은 점점 미국 국채를 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자 미국 국채 가격은 점점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지금 돈 되는 것을 다 팔고 있습니다. 즉,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던 미국의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잖아요. 이러한 경기 부양책을 위한 자금은 어디에서 날까요? 모두 다 미국 국채를 발행해서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국채의 공급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미국 국채 가격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미국 국채 가격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하락 요인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마저도 미국 국채를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겠다고 나서면 미국 국채 가격은 점점 떨어지겠죠. 아니, 도대체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뭐길래 한국은행의 미국 국채 매도를 걱정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신흥국 전반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 경제 위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수합을 한국만 체결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3월 15일 날은 5개 주요 은행과 체결을 했고 3월 19일은 한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힘드네요. 어쨌든 여러 나라와 통화 수합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달러 인덱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우리가 달러 제공해 줄 테니까 미국 국채 팔지 말고 너네들 그냥 이 돈 가지고 좀 써. 얼마면 되겠니? 600억 달러면 되겠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직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세계는 하나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여러 가지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 역풍 또한 미국도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달러 인덱스 하락, 경제 위기 진정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여러 나라와 통화 수합을 체결했다고 봅니다. 통화 수합을 하게 되면은 한국 같은 신흥국에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한국은 비교적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극단적인 브라질 환율을 들고 나왔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 환율이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무슨 급등주 차트 같죠. 지금 달러 대비 브라질 화폐의 가치가 미친 듯이 하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브라질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브라질 화폐를 팔고 달러로 환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달러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달러만 찾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브라질 화폐의 가치가 더더욱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더욱 브라질 화폐를 팔고 달러로 환전해서 본국으로 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브라질 화폐의 가치는 더더욱 떨어지고 브라질 경제는 더욱더 흔들리게 됩니다. 브라질 경제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펼쳐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브라질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브라질 정부는 금리 인하를 발표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5% 인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두 가지 문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에 돈을 풀면서 경기를 살릴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브라질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 유출을 막아주는 게 바로 연준의 통화 수합입니다. 연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네 자금 유출 걱정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달러 제공해 줄게. 너네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얼른 빨리 경제나 회복시켜. 6개월이면 되겠니? 6개월 부족하면 말해. 우리가 더 연장해 줄게. 더 달러 제공해 줄게. 얼마면 되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한국으로 가져와 볼게요. 연준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너네 600억 달러면 되겠니? 6개월? 2년? 얼마 필요해? 우리가 계속해서 제공해 줄게. 너네는 빨리 그동안 금리 인하해서 경제 좀 빨리 살려줘. 자금 유출 걱정하지 마. 우리가 뒤를 봐줄게.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연준을 비롯한 세계 중앙은행은 지금의 달러 강세를 조금 진정시키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숏에 베팅한 사람들은 지금의 강달러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될까요? 그리고 도대체 언제 우리의 원달러 환율은 진정될 수 있을까요?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29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한미 통화 수합 발표 이후로 원달러 환율은 124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아랫꼬리를 달면서 결국에는 역외 시장에서 1254원에 마감됐습니다.
2008년도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입니다. 2008년도에는 한미 통화 수합이 발표되자마자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100원씩 뚝뚝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200에서 300원 정도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아래 꼬리를 달면서 원달러 환율이 쉽게 진정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쉽사리 진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 한미 통화 수합은 임시적인 방편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될까요? 제 생각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지금은 달러를 투자하기 적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장에 이것저것 달러의 강세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달러 강세를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미국 중앙은행, 한국 중앙은행, 여러 나라 중앙은행은 달러 강세를 잡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이탈리아 경제 위기, 그 친구 악재, 저유가, 셰일가스 기업의 부도, 보잉 부도 등등 여러 가지 악재가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지금의 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 상승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게 어떤 분은 물으시겠죠. 그럼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달러 통장 뚫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글쎄요. 2008년 당시 원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도 1,600원까지 오를까요? 솔직히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2008년과 지금의 한국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97년 말 IMF,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이런 사태 때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기억을 가지고 지금 달러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생각보다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했었던 1220, 1230원을 뚫어냈고 과거 산유국들 전쟁, 중국의 경기 침체, 그 당시 있었던 1245원을 돌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확률 게임입니다. 2008년 당시 지금처럼 코스피 지수가 30%, 40% 하락했을 때 원달러 환율 상승 각도를 보세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을 한번 볼까요? 지금은 그때와 조금 다르죠. 원달러 환율 상승 각도도 그리 크지 않고 과거였다면 이미 원달러 환율이 1400, 1500 여기까지 올라갔어야 됐는데 지금은 1200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을 제한하는 무언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주가, 유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3월 20일 WTI 유가는 다시 하락하면서 2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직 원유 가격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원유 가격과 달러 인덱스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왜냐하면 원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 셰일가스 기업의 부도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당연히 달러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요일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특별한 이벤트는 없더라고요. 다만 지금 미국에서 꾸준히 돈풀기를 하고 있고 지금의 달러 인덱스 자리가 2016년 고점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3월 20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월 20일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3.79% 하락하면서 전일 양봉을 감싸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즉 앞으로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S&P 500 구성 종목들의 등락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종목이 조금 특이합니다. 메리어트, 아메리칸 에어라인, 익스피디아 등등 최근 그 친구 악재로 하락했었던 종목들의 주가는 오히려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0.54% 하락하면서 미국 전체 증시 하락 대비 꽤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기업의 주가만 봐도 최근 들어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원유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셰일가스 기업이 힘들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꾸준히 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실제로 미국 연준은 3월 20일 또다시 돈을 푼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들어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레포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제로 돈을 풀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식의 정책이 바로 먹혀가지고 달러의 강세가 진정이 된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준을 비롯한 세계 중앙은행은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고 실제로 달러 인덱스가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미국 에너지 기업들도 주가의 하락이 진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폭락론자의 말만 듣고 아무 대책이 없이 달러만 계속해서 사면 되겠습니까? 다시 원달러 환율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달러 상승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1330원, 1310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달러가 최소한 1330원까지는 오르고 그 이상 오를 수도 있다는 거 아니냐? 나는 지금 당장 달러를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며칠 전 보셨듯이 원달러 환율이 129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잖아요. 왜냐고요? 한미 통화 수합을 체결했다는 소식 하나로만 떨어집니다. 실제로 연준으로부터 돈을 끌어다 쓴 게 아닙니다. 이런 뉴스 하나로 원달러 환율이 진정됐잖아요. 만약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면은 실제로 한미 통화 수합을 통해서 돈을 가져다 쓸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차례 더 달러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또 해외 약재가 터지면 달러는 또 오르겠죠? 그럼 또 실제로 다른 뉴스가 터지면서 또 원달러 환율은 진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 미국 연준에서 질적 완화를 통한 회사채 매입을 하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은 급격하게 하락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달러 약세, 원달러 환율 진정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풀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월봉 차트를 볼게요. 과거 2008년 12월 이때 부근까지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꽤 내려왔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나름 눌림목 구간에 있을 때 미국 증시 투자를 위한 달러 자금을 미리미리 확보해 놓는 게 좋습니다. 달러만 있으면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금, 원자재, 인버스 등등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달러로 환전해서 미리미리 총알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굳이 달러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은 은행에 가서 현물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한국에 상장된 ETF를 통해서 매매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